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디즈니 빌런의 최후씬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0위는 디즈니의 저주받은 걸작 중 하나로 불리우는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의 루크 사령관입니다. 전직 미군 장교 출신인 루크는 프레스턴 휘트모어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를 밝혀내고자 꾸려진 탐사대의 리더로 추대된 남자입니다. 부관으로 헬가 대위란 아리따운 여성을 두고 있으며 천정 경험까지 있는 만큼 노련하고 강직한 데다 주인공 마일로를 포함한 탐사대의 신임을 받을 만큼 리더십이 출중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색을 감추기 위한 가식일 뿐, 루크의 목적은 아틀란티스를 침략 및 정복해서 약탈품을 취해 이득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다 카가시를 포함한 아틀란티스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한 본성을 마구 드러냅니다. 루크가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아틀란티스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탈 에너지였고, 그걸 손에 넣으면 아틀란티스가 멸망한다는 마일로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신복이었던 헬가를 토사구팽하는 비열한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루크의 최후는 먼저 아틀란티스를 지켜내려는 마일로와 혈전을 벌이다 그에 의해 크리스탈의 힘이 깃든 단검에 베어집니다. 그러자 루크의 몸은 서서히 크리스탈화가 되더니 곧 기괴한 괴물의 모습으로 전락한 채 마일로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들지만 열기구의 프로펠러에 갈갈이 찢기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크리스탈이 된지라 유혈무선은 없지만 잔혹성이 무지막지해서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공주와 개구리의 파실리에입니다. 파실리에는 부두교 주술을 부리는 흑마법사로 나빈 왕자를 속여 개구리가 되는 저주에 걸리도록 한 자입니다. 나빈 때문에 티아나도 덩달아 개구리가 되어버렸죠. 디즈니 마법사 빌런치곤 드물게도 돈을 목적으로 한 악당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과 계약한 부두교의 악령들에게 뉴올리언스 시민들의 모든 영혼을 바치기로 약속하는 등 타인의 생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악한 남자입니다. 디즈니 빌런답게 그리고 작품 특유의 부두교 연출 덕에 유쾌한 악당처럼도 보이지만 몹시 음험하고 소름끼치는 성격입니다. 악령들은 계약의 조건으로 부적과 그림자 귀신들을 파견하는 등 파실리에를 전폭적으로 서포트해줬지만, 티아나에 의해 부적이 파괴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가로 그를 자신들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파실리에는 부적이 없어도 뉴올리언스 시민들을 모조리 바칠 수 있다며 처절하게 애원하지만 산채로 악령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몹시 사악한 악당이지만 발악하면서 악령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파실리에의 최후를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라푼젤의 마녀 고델입니다. 고델은 오래전 지구에 떨어진 햇빛 줄기꽃이란 마법의 꽃의 힘을 말미암아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 뒤 코로나 왕국의 왕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햇빛 줄기꽃을 찾던 왕에 의해 고델은 숨겨뒀던 꽃을 빼앗기고 말았죠. 꽃을 달인 물을 먹은 왕비는 병이 치유되고 햇살처럼 눈부신 금발머리의 어여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라푼젤.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햇빛 줄기꽃의 마력이 깃들었다는 걸 알아낸 고델은 아이를 납치해서 탑에 가둬놓고 어미 행세를 합니다. 18년이란 세월 동안 라푼젤은 고델을 어머니라 철썩 믿은 채 탑에서만 갇혀 살았죠. 라푼젤은 어머니라고 생각한 고델을 사랑하고 애정을 갈구하지만, 고델은 겉으로만 어머니 행세를 할 뿐 라푼젤에겐 일말의 애정도 관심도 없습니다. Enough of the lights, Rapunzel! You are not leaving this tower! Ever! 최후엔 고델이 자신을 납치했다는 진실을 깨달은 라푼젤을 포박하고 그녀를 구하러 온 플린라이더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힙니다. 라푼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도 플린을 치유하게 해주면 평생 고델의 노예가 되리라 약속하고 고델은 청을 들어주지만, 그 순간 플린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꽃의 힘이 라푼젤의 머리칼로 이전되면 머리카락이 잘리면 마법의 힘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힘을 잃자 고델은 젊음을 잃고 서서히 늙어갑니다. 고델은 쏟아지는 세월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다 잘려나간 머리칼에 발이 걸려 탑에서 떨어지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매우 끔찍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고델을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라이온킹의 스카입니다. 스카는 라이온킹의 주인공 심바의 삼촌으로 프라이드랜드의 왕인 무파사의 동생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사에 관심 없는 아웃사이더이자 다정한 삼촌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무파사를 향한 시기심과 왕자를 향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악당이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을 끌어들인 스카는 기어이 무파사를 시해합니다. 적통 계승자인 심바도 내쫓아버린 스카는 프라이드랜드의 왕위를 찬탈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떵떵거리며 살아왔지만 훗날 심바가 장성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자 경악합니다. 그러나 왕좌를 내려놓을 생각에 추호도 없는 스카는 비겁한 술수를 써 심바를 궁지에 몰리게 합니다. 그 와중에 무파사를 죽인 게 자신이라는 걸 밝히며 조롱하다 심바의 반격을 받죠. 삼촌의 정을 호소하며 무파사를 죽인 건 하이에나들이지 자신이 아니라며 비는 스카는 근처에서 엿듣던 하이에나들의 신뢰를 잃는 한편 심바는 마음이 약해져 스카를 살려줍니다. 하지만 비열하게도 스카는 또 술수를 써서 이번에야말로 심바를 끝장내기 위해 달려듭니다. 치열한 난전 끝에 다시 패배하고 절벽 아래로 내던져진 스카를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하이에나들. 그들을 부려 다시금 심바를 치고자 했지만 직전에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에 하이에나들은 단단히 빡친 상태였습니다. 스카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며 목숨을 구걸하지만 곧이어 불타는 그림자와 함께 하이에나들에게 처참히 뜯어먹힙니다. 늘 흉계를 써서 목적을 이루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그 비열함의 죗값으로 최후를 맞이한 스카를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환타지아 1940의 차르나 보그입니다. 차르나 보그는 민둥산에 기거하는 마신으로 모티브가 되는 건 슬라브 신화의 사악한 악신입니다. 성 요한 축일 전야제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운 밤, 민둥산에 잠들어 있던 차르나 보그는 날개를 펼치며 깨어나 지옥에서 온갖 악령과 악마와 귀신과 괴물 같은 불경한 것들을 소환해 광란의 축제를 펼칩니다. 마치 종말이 도래하듯 공포스러운 장면이 계속되지만 차르나 보그가 이 희열을 지속해 하려던 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어둠의 권속들도 차르나 보그도 주춤하게 됩니다. 밤이 가고 마침내 성 요한 축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였죠. 신성한 힘에 압도된 차르나 보그와 그 권속들은 순순히 지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차르나 보그가 다른 디즈니 빌런들처럼 죽음이란 최후를 맞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악 영화인 환타지아에서 이 장면은 제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신랄가듯 희망과 선한 힘이 있다면 쓰러지기 마련임을 은유하는 상징적인 씬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기세로 날뛰던 악의 무리들이 고작 작디 작은 종소리에 물러나는 건 그런 이유죠. 비록 적으로서 쓰러지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깊은 뜻이 있는 마지막이기에 차르나 보그를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환타지아 2000의 불새입니다. 불새는 판타지아 2000의 마지막 넘버인 불새에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판타지아 1940의 차르나 보그처럼 영화 특징상 등장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출연 분량 내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어서 디즈니 팬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빌런입니다. 사실 의지와 목적이 있는 빌런이라기보단 자연재해, 재앙 그 자체를 상징하는 화신에 가까운 캐릭터이지만 일단은 디즈니 빌런으로 분류되어 이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습니다. 불새의 최후는 특이하게도 적으로서 쓰러지는 게 아닌 세상의 재앙을 몰고 온 후 충분한 파괴가 이루어지자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불새가 사라지자 세상을 가꾸던 봄의 요정은 폐허가 된 세상에 마음 아파하며 희망을 잃고 쓰러지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술록의 격려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세상에 한 번 더 봄의 기쁨과 생명의 개화를 선물합니다. 이전에는 불새의 영역에 요정의 권능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죠. 다시는 불새가 깨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듯 요정은 불새의 화산마저 생명이 넘치는 초목으로 바꿔나갑니다. 불새의 직접적인 최후가 묘사된 건 아니지만 여운이 남는 결말을 보여줬기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의 사악한 왕비입니다. 익히 알려진 동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디즈니 백설공주의 왕비도 백설공주의 계모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술가호를 가진 마녀입니다. 어느 날 백설공주가 자신보다 아름답던 대답을 들은 왕비는 의붓딸을 암살하기로 마음먹고 사냥꾼을 보내지만 어린 소녀를 해칠 수 없었던 그는 공주를 도망보냅니다.
공주가 난쟁이들과 같이 살아있던 걸 깨달은 왕비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살해하기로 하고 어둠의 마술을 써서 늙은 사과장수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기어코 영원한 잠에 빠지는 저주의 사과를 먹여버리죠. 백설공주가 저주에 걸린 걸 확인한 왕비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자찬하지만 곧이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난쟁이들과 동물들에 쫓깁니다. 벼랑까지 내몰린 왕비는 바위를 떨궈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 했지만 천벌을 받듯 벼락의 절벽을 으깨어 왕비는 추락사하고 맙니다. 왕비의 최후는 여러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왕비는 디즈니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최초의 장편 애니 빌런인데 그런 만큼 최초로 추락사로 생을 마감한 캐릭터입니다. 디즈니 빌런들은 추락사로 최후를 맞는 게 일종의 클리셰인데 왕비가 그 클리셰를 정립한 인물이죠. 더군다나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난쟁이들에게 굴리려던 바위도 떨어져 시신마저 으깨졌을 테고 왕비를 주시하던 대머리 독수리들이 미소를 지으며 하강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왕비의 시신이 독수리들에게 뜯어먹히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고자 한 왕비가 누구보다 추악한 몰골로 죽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경로, 대우, 잔혹성, 아이러니를 연유로 왕비를 선정하였습니다. 3위는 노틀담의 꼽지의 클로드 프롤로입니다. 프롤로는 파리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재판관으로 독실한 신자이자 주인공 콰지모도를 거둬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선량한 인물이 아니며 주님의 뜻이란 명목 아래 이교도 집시들을 사냥하고 고문하는 광신도입니다. 콰지모도를 거둔 건 역시 마냥 선행을 베푼 게 아니라 집시였던 그 어미를 죽이고 부주교의 일갈에 자기 장기말로 쓰고자 거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롤로는 촉지에서 난동을 피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보며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신실한 신자인 자신이 더러운 집시 따위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배덕감, 고뇌, 욕정, 소유욕, 증오,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 프롤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대적인 집시 사냥 끝에 에스메랄다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건 프롤로뿐만이 아니었고 콰지모도는 프롤로의 명마저 거스르고 에스메랄다를 구해냅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프롤로는 I should have known you'd risk your life to save that gypsy witch, just as your own mother died trying to save you. 자신이 콰지모도의 친모를 죽였다는 사실까지 밝히며 에스메랄다와 함께 없애버리기 위해 노틀담 대성당에서 혈전을 펼치지만 올라갔던 가고의 석상이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고 프롤로는 그대로 추락해 달궈진 쇠물 안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습니다. 프롤로의 최후는 마치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연출을 보입니다. 거룩한 신의 뜻 아래 집시들을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고자 한 프롤로지만 정작 지옥으로 갈 죄를 지은 악인은 프롤로 자신이었죠. 프롤로는 추락하기 직전 노틀담 성당의 가고일이 악마처럼 변하는 해괴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이 장면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작중 콰지모도를 도와주는 가고일 친구들은 콰지모도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란 추측이 존재하지만 후반부에 노틀담 대성당을 불태우는 병사들을 막는 등 물리적인 개입을 보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일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마주한 인물은 작중 프롤로와 콰지모도 단 둘뿐이죠. 그래서 이 가고일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노틀담 대성당의 의지가 현현한 화신들이고 선한 존재인 콰지모도에겐 착한 친구들로 악한 존재인 프롤로에겐 죄인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화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마치 신의 심판을 방불케 하는 프롤로의 최후를 순위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위는 타잔의 존 클레이튼입니다. 클레이튼은 고릴라를 연구하러 정글에 온 포터 부녀에게 고용된 보디가드입니다. 제인이 타잔을 데려오자 고릴라들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동시에 고릴라들 손에 키워진 타잔을 야만인이라 무시하고 경계합니다. 클레이튼은 아틀란티스의 루크처럼 순순히 경험만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고릴라들을 포획하여 동물원에 팔아치우려는 꿍꿍이를 가진 악당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클레이튼은 여차저차해서 정글의 가족들 및 제인을 구해내고자 하는 타잔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총을 빼앗은 타잔더러 싸보라며 인간답게 싸보라며 도발하지만 타잔은 너같은 인간은 되지 않겠다며 클레이튼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잔의 자비에 클레이튼은 오히려 이성을 잃고 칼을 빼들어 타잔을 죽이고자 날뜁니다. 그러다 동굴에 목이 메이자 타잔은 말리지만 클레이튼은 계속 날뛰다가 낙하하게 되는데 결국 조수형을 당하듯 목이 꺾이는 섬뜩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클레이튼의 최후가 가진 의리는 그 잔혹성과 섬뜩함의 임팩트도 있지만 클레이튼이 길길이 날뛸 때 타자는 클레이튼을 말리고 심지어 구해주려고까지 합니다. 문명인으로서 상황을 주도하고 타잔을 비웃던 클레이튼은 이성이 상실된 짐승처럼 마구잡이로 날뛰며 타인을 해치려 들고 클레이튼에게 놀아나기만 했던 야만인 타잔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인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대비적인 연출을 높게 사서 순위권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말레피센트입니다. You poor simple fools, thinking you could defeat me, the mistress of all evil. 말레피센트는 스스로를 모든 악의 여왕이라 칭하는 어둠의 요정입니다. 마치 마왕처럼 금단의 산맥에 기거하며 악의 힘이 진실한 사랑과 같은 선한힘보다 강하단 걸 증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오로라 공주에게 16살 생일날 물레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란 저주를 걸었던 게 그 탓이었죠. 착한 요정들의 힘으로 저주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약화시켰지만 말레피센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16년이 지나자 말레피센트는 오로라 공주에게 걸었던 저주를 실행시키고 저주를 풀 유일한 존재인 공주의 진정한 사랑 필립 왕자를 납치합니다. 그러나 필립은 요정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말레피센트는 벼락을 소환하거나 가시덤굴 숲으로 인간의 왕국을 뒤덮는 등 온갖 마법으로 왕자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필립이 그마저도 뚫자 이번엔 본인이 직접 검은용의 모습으로 변해 왕자의 목숨을 노립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왕자는 선한 요정들의 힘을 모두 합친 진실의 검을 던져 말레피센트의 심장에 박아넣습니다. 최후를 직감한 말레피센트는 필립과 동기어진 하고자 달려들지만 실패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징성이고 잔혹성이고 나발이고 그냥지가 말레피센트 좋아해서 1위 좋습니다. 말레피센트는 아주 격이 다른 빌런이니까요. 결혼 사기 치려던 서열 13위 왕자나 100주년이라면서 대실패한 망작영화 악당 같은 작가들과는 격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디즈니 빌런의 최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